안녕하세요. 한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ABL 바이오 볼 텐데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 끝이 났고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투자 경고 종목 해제 이후에 엄청난 주가 급등이 나타났지만 윗꼬리가 달리고 그리고 갑작스런 급락으로 마감했죠.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 보니까 당장 월요일장에서도 추가 급락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나도 많으셨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불안하다라고 해서 손 놓고 있을 때 끝낼 종목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재료와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재료 일정 그리고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급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오히려 이런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께 앞으로 우리가 ABL 바이오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린 시간 가져볼 테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보시고 나서 조금이나마 우려감이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그전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오늘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었던 표면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ABL 바이오 악재가 있어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나요? 전혀 아니죠. 알테오젠의 단기적인 이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투심이 악영향을 미치고 나서 그동안에 급등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더욱더 크게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업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단순하게 다른 종목에 대한 영향으로 해서 변동성이 만들어졌다. 이럴 때 안 사면 언제 사겠습니까? 그렇겠죠. 다만 여기서 곧바로 바닥 잡고 나서 급등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추가적인 하락 변동성을 만들고 나서 아래 구간에서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받아먹고 나서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이런 패턴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바닥권에 대한 시그널만 파악하고 대응을 해간다고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ABL 바이오 자체적으로 놓고만 보면 어때요? 시가총액을 봤을 때 10조 4천억 원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끝이다. 맞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결과적으로 최근에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체결하면서 급등하는 움직임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기술 이전 누적된 이 계약 규모를 따져봤을 때 9.2조 원의 계약 규모, 시가총액 15조에서 20조에 대한 상승에 대한 여력이 남아있다. 추가 급등에 대한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존에 계약을 체결했던 이 종목군들의 흐름을 우리가 예시로 좀 대입을 해본다고 했을 때 드날리 테라퓨틱스라고 하는 이 기업이 있었고요. 5.2조 규모의 누적 계약 규모를 체결했을 때 시가총액 10조 이상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9.2조 원에 대한 누적 계약 규모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 지금 10조에서 끝나는 게 맞겠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2배가량의 시가총액이 형성이 돼도 이상하지 않다. 충분히 추가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에 나타났던 이 기술 이전에 대한 계약이 끝이 아니라 당장에 이번 달에도 마찬가지고요. 1월 달에도 26년 1분기에도 추가적인 재료들이 순차적으로 대기 중에 있다는 게 더욱더 중요한 거죠. 지금 산오피 임상 이상에 대한 이 진입 그리고 GSK와 BBB 그래파디비에 대한 셔틀 연구에 대한 개시가 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년 1분기인데 컴패스 테라피틱스 이 담당 치료제 ABL 001이라고 하는 이 치료제에 대해서 FDA 가속 승인이 이뤄질 수 있는 이런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대기 중에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ABL 111, BMS 옵디보와 케모 제3제 병용 위암 1비상에 대한 결과 발표 그리고 ABL 104라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105에 대해서 유한양행과 추가적인 협력에 대한 이 결과 발표가 또 예정돼 있단 말이야. 이런 재료를 토대로해서 추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절대 여러분들 불안감에 실수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 지수를 봤을 때는 코스피 지수가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해서 또다시 신고가를 갱신하기 위한 이 상승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코스닥 지수는 어때요? 아직도 여러분들 1000포인트를 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이 구간만큼 한번 돌파하기 위해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이 발표되고 나서 엄청난 지수 상승이 만들어졌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이 구체적인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윤곽이 발표가 될 거다. 그러면 발표가 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코스닥 지수에서 시가총액 상위를 기록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 그리고 그 안에서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 ABL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봤을 때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더라도 다음 주 초에 월요일 또는 화요일장에서 바닥권이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때 우리가 타점 놓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어떤 일정이 대기 중에 있습니까? 오늘 금요일이고요. 자, 12월 11일입니다. FOMC에 대한 이 일정이 대기 중에 있다. 제약바이오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금리 인하가 이뤄진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 자금을 끌어와서 임상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엔 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FOMC에 대한 일정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을 봤을 때 0.25bp에 대한 금리 인하 확률이 87%, 90%에 육박하는 이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기대감에 따라서 다시 한번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또 정확하게 잡아갈 필요가 있겠는데, 타점을 잡아갈 때는 이 안에서 그동안의 물량을 장악했던 주체들의 돈의 흐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이런 거죠. 이런 변동성이 나타날 때마다 그동안의 물량을 장악했던 주체들이 전부 다 물량을 털고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투매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야.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알아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타점을 잡아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이 변동성 안에서 물론 JP모건이라든지 신한투자증권 이런 외인 창구 쪽에서 물량 이탈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라오는 과정 안에서 어때요? 2달 동안의 이 돈의 흐름을 추적해 본다고 했을 때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이런 외인 창구 쪽에서 여전히 많은 물량들을 보유하고 끌고 가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 골드만삭스 계속해서 윗 구간에서 평단가를 높여가면서 이렇게 물량을 집어넣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었죠. 그러면 지금 ABL 바이오가 재료 소멸이다, 추가 급락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들이 이렇게 물량을 보유하면서 끌고 가고 있겠습니까? 전혀 아니겠죠. 여기서 오히려 이 구간 안에서 물량을 던지면서 추가 급락을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이들의 물량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 여전히 상승에 대한 재료가 살아있고, 그리고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도 이제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외인들뿐만 아니라 기관들의 물량을 보더라도 엄청난 물량을 집어넣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세력들은 물량을 집어넣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불안감에 실수하시면 되겠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때 놓치신 분들, 아래 구간에서 올라왔을 때 이때 매수 타점 놓치신 분들, 이번 하락에 절대 매수 타점 놓치지 마시고 함께 또 수익을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계속해서 원회로 상승만 하는 게 아니고요.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이런 패턴을 만들면서 우상향하는 이런 움직임을 만들고 있죠. 지금 ABL도 마찬가지로 이런 패턴 안에서의 추세를 깨지 않고 나서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 계시다가 여러분들 실수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전부 다 공유를 드리면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미리 여러분들께서 함께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청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지금 제가 여기에 정보방 운영하고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이 링크 어디 숨겨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더보기란에다 보시면 설명란에다가 전부 다 링크 공유를 드렸고요. 링크 누르시면 여기에 제 입장 요청을 제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6분께서 입장 요청하셨고, 입장 요청 되는 부분들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들 입장 수락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제 구독자님인지는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제 채널 성장 위해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이 정도만 꼭 눌러주시고 요청하시면 제가
확인하고 나서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제가 뭐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 여러분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매일같이 영상 올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는 제가 좀 문자까지도 이 타점이 왔을 때 도움을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향후에 제가 언급을 드릴 때 그때 또 여러분들 요청을 하시면 제가 체크하고 나서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주말간에 또 이슈 체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이 내용들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죠.